실험 모의평가는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유의점 중심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각각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분해 보니까 구분하는 방법은 주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면 되죠. 그래서 먼저 기억은 영구진은 이렇게 돼서 영구진이 관찰했죠. 그럼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죠? 니은은 기억이 기억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뇌에 영구적으로 저장한다는 것.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연현상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또 기억세포가 강화된다. 자연현상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반응, 자율신경계통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자연현상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것. 치료 누가 하나요? 바로 의사들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성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특성, 비교해서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 몰가치적이다. 아니죠. 몰가치적인 것은 자연현상의 특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자연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은 건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당위적인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3번,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성이 공존한다. 보편성과 특성이 공존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아니죠. 그죠?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인데 확실성의 원리는 자연현상의 특성입니다. 니은, 디귿은 자연현상이고 기억,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이죠. 그렇게 했을 때 니은과 디귿이 인과관계가 훨씬 더 분명하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통점 공부해둬야 될 것들입니다. 그죠? 정리 잘 되어 있는 화면이 있으니까 멈춤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2번 탐구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이 먼저 어떤 자료 수집을 했는지, 을이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은 질문지를 받았다 했죠. 그래서 질문지 보입니다. 을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변인을 투입시킨 거죠. 그래서 실험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인이 뭔지, 중섭변인이 뭔지, 이렇게 했을 경우 소비지향 태도하고 가소비 행동은 이건 중속변인입니다. 반면에 기억과 니은은 독립변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설을 세웠다. 가설을 두 가지를 세운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소비지향 태도와 대중매체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웠고, 두 번째는 과시소비 행동과 또래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세워서 접근을 한 거죠. 했을 때 보니까 각각 영향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죠. 왜냐? 두 가지에 대한 가설이 각각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설을 수립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 수용 기각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갑의 연구에서 리얼이 기억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구체화시키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고 측정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소비지 형태도 가소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업.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둘 다 영향을 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을의 연구에서 A집단은 B집단과 달리 실험집단에 해당된다. 왜냐면 처치를 투입시켰죠. 자기가 개발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투입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B업은 실험집단, C엇은 통지집단이 되게 됩니다. 모두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적 언어적 상호작용, 질문지법과 면접법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인데 실험법을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3번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다가 표시를 조금 해봤는데 땡땡 경영대학원, 사내동호회, 광고회사, 마을독서동호회, 시민단체, 가족 이렇게 이제 색깔을 좀 칠해봤어요. 그렇게 놓고 갑을 병을 또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메모를 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겠죠. 갑 땡땡 경영대학원의 조교죠. 조교가 아니고 땡땡 경영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내에 노동조합에 다니고 있죠. 활동 중이라고 하니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땡땡 경영대학원을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 독서 동호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죠. 근데 광고회사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병, 마찬가지로 땡땡 경영대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인 갑과 함께 나와 있으니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집단별로 이제 알아보게 되면 땡땡 경영대학원은 이익사회면서 공식 조직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모 회사는 짐작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회사는 공식 조직이고 이익사회입니다. 그렇죠. 사내동호회, 사내노동조합 이런 것들은 자발적 회사체죠. 그런데 이게 친목도모를 위한 자발적 회사체이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입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자발적 회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광고회사? 의 회사가 아니죠. 지금 광고회사 직원과 인터뷰를 마치고 이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회사에 다니는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을 독서 동호회. 이건 자칫 잘못하면 또 마찬가지로 비공식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이익사회면서 단순 자발적 회사체라는 것. 시민단체는 병이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 회사체로 단정할 수 없죠. 왜? 지금 시민단체 주최하는 캠프에 참가하는 것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병이 활동하는 단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프 사회집단 아니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가족 공동체, 공동사회입니다. 그래서 갑이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세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사내노동조합에서. 2번, 을은 갑과 달리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비공식 조직은 지금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죠? 갑도 비공식 조직 아니고, 이 마을 독서 동호회도 비공식 조직 아닙니다. 단순한 자발적 개사체죠.
물론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개사체입니다. 3번 본질 의지. 본질 의지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만 가족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식 조직이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2개이다. 땡땡. 대학원, 그 다음 회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것은 자발적 개사체죠. 속해 있다. 아닙니다. 지금. 병은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어디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읽어보니까 개인이 사회를 벗어날 수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사회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 실제로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발전은 곧 사회 발전이다.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죠. 니은 반영된 결과이다. 사회 속성이 반영된다. 실제론입니다. 그렇죠? 디귿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실제론의 입장이죠. 사회 규범이 구성원보다 개인의 자율성이 우선된다. 개인의 자유보호가 우선이 되게 되면 명목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림도 넣어놨으니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디에부터 비중을 많이 두고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5번 빈곤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가 뭐냐 B가 뭐냐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A 질문을 보니까 인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합니까? 예, 이렇게 A 돼 있죠. 그러면 A가 절대적 빈곤이고 B가 상대적 빈곤입니다. 구성은 평판, 이거는 이제 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번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표를 고려하여,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왜 틀렸냐면 지금 어느 것이 더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4번 상대적 바탕감은 둘 다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왜? 둘 다 예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아니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독해를 하느냐 해서 이 자료들을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A는 한 개인이 중첩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수적인 열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은. 3번 주류집단을 꾸미는 신체적 특징이라는 이유 아니죠.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하고 비슷한 그런 특징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죠?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구분되는 거죠. 선천적 요인 D는 후천적 요인입니다. 오히려 E가 선천적인 요인으로, E는 A와 달리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A도 같이 노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E만 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7번 문제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것인데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한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하고
질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밑에 보니까 옳은 답변한 학생은 2명 뿐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한번 봅시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판을 받는가 이러면 기능론이죠.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는가 갈등론입니다. 그렇죠? 거시적 측면에서 기능론하고 갈등론하고죠. 그러면 기능론에 대해서 이해가 나오면 갈등론에서 아니오가 나오고 기능론에 대해서 아니오가 나오면 갈등론에 이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반대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다시 세 번째 질문인 그것은 이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아니요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병이 상징적 상호작용이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과 병이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옳은 답변을 한 학생 중 사회 각 부분을 상호적인 관계를 관점으로 선택 없는 게 아니죠. 있죠. 갑이 기능론적인 입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옳은 답변만을 한 학생 중에 사회 제도를 갈등론이죠. 그렇죠. 예, 한 사람이 있다. 없습니다. 갈등론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갑은 병과 달리 아니죠. 모두입니다. 가에는 개인 행위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개인 행위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아니죠. 갑의 기능론에 대해서 일관되게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라고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4번. 8번 문제. 주류문화, 하위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독해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질성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질성이 강화되는 이중의 소속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나에서는 다양성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곳곳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다양성이 오히려 확보되는 하위문화가 주류문화를 대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대체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렇죠. 나에서는 하위문화를 향하는 구성을 기존 질서의 가치에 저항하는 모습. 나에서 저항하죠. 그렇죠. 반기를 들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고급 문화가 대중화되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가 정답입니다. 9번. 관료제, 탈관료제. A가 뭐냐, B가 뭐냐, 이거부터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산업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게 A죠. 그렇게 해서 관료제입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모순점을 드러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탈관료제죠. 그래서 B가 탈관료제입니다. 중간관리지층의 역할 비중이 낮은 쪽은 탈관료제입니다. 그렇죠. 상황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된 것도 탈관료제입니다. 업무 재량권이 큰 것도 탈관료제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공서열에 따른 것은 관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적 전치 현상은 관료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꼭 탈관료제가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 쉽다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해결하기 용이하다 모두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
임금 격차 지수하고 여성 임금 비율을 제시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표를 더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넣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일단 그 임금 격차 지수를 가지고 하는데 남성을 100으로 놓고 했을 때 격차 지수가 40이니까 여성 60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경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냐를 따져보게 되면 여성 임금 비율을 가지고 따져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 75%죠. 여성 임금 비율이. 그러면 이 관계가 4대 3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간격이 일정하게 벌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수와 여성 노동자 수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요런 계산을 미리 먼저 이렇게 해두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갖고 하면 되죠. 100에서 30이니까 여긴 70이 나오죠. 그리고 87.5니까 여기는 80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80에서 1,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여성이 훨씬 더 큰 집단입니다. 2배나 큰.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작업을 미리 해두고 일반 T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다? 남성의 60%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격차가 40이라는 얘기지 평균 임금의 40%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2번 T년은 T 플러스 10년에 비해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많다. T년이 많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다 상승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T 플러스 10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3번 T 플러스 20년, T 플러스 10년과 달리 여성 노동자 수가 남성 노동자 수가 적다. T 플러스 20년이 여성 노동자 수가 적죠. 그렇죠? T 플러스 30년은 T 플러스 20년에 비해 남성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다. 남성 노동자 수가 감소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죠. 왜? 3, 2로 바뀌었다고 해서 4분의 2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줄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국의 시기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은 동일하다. 상승이 됐다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80이라는 값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11번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 이해 태도 A에서 C 해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사회주의, 문화상대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정 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나오게 되면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국수주의로 비판을 받는가 얘죠. 그러면 B가 자문화 중심주의구나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아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예라고 했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 3개가 예가 되고 이 친구는 A는 2개가 예가 됩니다. 이 2개가 예가 되는 것이 문화사대주의죠. 그러면 문화상대주의는 몇 개인가요? 전부 이제
이게 또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 많아도 한 개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얘가 나오기 때문에 한 개를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그게 질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성 확보 유리향성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문화 정치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A죠. 사회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본다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하는 것과 들어갈 수 있다. 예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예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문화상대주의하고 공통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12번 일탈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 B, C 가나다군요. 그죠? 가나다인데 A, B, C로 해는 가나다 가 뭐냐? 그래서 보니까 인식 이렇게 됩니다. 낙인 이론이죠. 나는 긴장 정도가 크므로 합법적 수단과 불일치해서 버튼에 안 오는 이론이죠. 다는 교도소에서 차별교제 이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아노미 이론하고 차별교제 이론하고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상 집단과의 차별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틀렸죠?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낙인 이론, 버튼에 안 넣으면 아니죠. 이게 가와 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차별적 제재다. 차별적 교제라는 말하고 차별적 제재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라는 거죠. 차별적 제재와 관계되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가와 다는, 가다는 나와 달리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행동을 설명한다. 아니죠. 그렇죠? 가는 나와 달리 버튼이 안 오면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까 다뤄봤군요. 그래서 3번 정답. 13번 문화의 변동에 대해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해봤을 때 A국은 간접전파, 문화동화. 이 간접전파라고 하는 것이 왜 간접전파냐면 무역상들이 A국하고 B국에 아라비아 숫자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제3국이죠. 제3자가 전파를 하는 경우 간접전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가 동화가 됐죠. A국은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B국은 문화 병존, 숫자를 혼용하였다. 병존이죠. C국은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개발해서 D국은 이걸 발견해갖고 외국에서 발견해갖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걸 보완해냈죠. 그러니까 자극전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짓는 건물하고 예전 건물하고 병존하는 거죠. 강제적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B국에서는 자극전파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극전파는 D국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죠. 발명으로 해서 나타났고 자극전파로 해서 나타났고 그렇죠. 그래서 D가 맞는 보기가 되고 리얼 A국에서는 B국식과 달리 동화가 나타났다. A국 동화 맞죠. 그렇죠. 그래서 D가 리얼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4번
각각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극영화과 공식적 사회학 기관입니다. 그런데 을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학 기관이죠. 을도 같이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을이 속해 있는 같은 과 후배가 갑입니다. 그래서 공식적 사회학기관 맞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역할에 대한 보상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역할은 어떤 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어디에 주어지냐? 역할, 행동에 대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보상이나 처벌이. 이 부분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죠. 그 다음 비업은 갑의 성취 지위다. 비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주,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지 성취 지위랑 관계없습니다. 그죠?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니은은 시역과 달리 둘 다 단순 고민입니다. 반드시 지위에 따른 역할끼리 서로 충돌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디귿은 리얼과 달리 1차적 사회학기관이다. 디귿 2차적 사회학기관이죠. 리얼 1차적 사회학기관입니다만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식적 사회학기관이다. 15번 오른쪽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 4대3 이런 개념을 봤을 때 유선연구 4대3 그죠? 노령한 지수 75 이거 75도 4대3이죠. 4분의 3이 75가 됩니다. 유선 부양비 40 100분의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값을 이제 먼저 구해놓고 나머지 값들을 채워 나갑니다. 요 3개의 값이 이제 4개의 값이 먼저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총 5개의 값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는 같으니까 변동 없고 하니까 170 그대로 6개가 같네요. 그럼 나머지 이 2개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기억 60%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이다.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50년은 170분의 30이니까 200분의 30이면 15%입니다. 그렇죠. 근데 분모가 작으니까 그보다 더 큰 값이 나오죠. 18, 19 뭐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니은 T년의 노년 인구와 T 플러스 50년 유소년 인구는 동일하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고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년 인구는 20% 증가했다. 노년 인구 20% 증가했다. 맞죠, 이것도. 그래서 니은 T가 3번 정답입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는 100분의 30, 104분의 36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0%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정대되게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왜냐면 분모도 더 커지고 분자도 더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회 변동의 의미와 요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순환론이냐 진화론이냐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 A는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순환론이죠. 자연히 B는 진화론이 되게 됩니다.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을 이용하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 이것도 진화론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장기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유용한 것은 순환론입니다. 틀렸죠. 사회 변동이 곧 발전이다라고 보는 부분을
넣어야지 예.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없다 이렇게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계층구조와 사회이동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그렇죠? 표를 그렇게 해서 A, B, C 해서 보니까 부모세는 상층이 하층보다 적고 모래시계형이다 이래 돼 있죠. 그랬을 때 모래시계형이 나오려면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C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A, C, B가 되는 거죠. 상중하가. 이게 지금 60에서 이렇게 60으로 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로 상층으로 갈 수도 있고 하층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30이 그냥 남아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얼굴 부모세대 계층 구조는 봉건적 신분제에서 모래시계형은 봉건적 신분제도에서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봉건적 신분제도에서는 피라미드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래시계형은 현대사회에서 갑자기 경제구조가 악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갑국과 을국의 부모세대 하층 비율, 갑국과 을국의 부모세대 하층 비율 다르죠. 갑국에서는 을국에서 달리 개방적 계층구조, 둘 다 개방적 계층구조입니다. 이게 계층 비율이 구성 비율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개방적 계층구조가 되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없죠.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죠. 다이아몬드형입니다. 을국의 자녀 세대 계층보다 피라미드형보다 통합에 유리하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8번 사회운동과 사회 변동에 대한 독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갑을병정 이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갑만 제대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을병정은 사회운동을 제대로 설명을 이해를 못 들었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렇죠? 니은 구조 전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운동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렵죠. 병이 제시한 사례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 일시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을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급격한 사회에 대항하기 위한 이런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문화의 의미의 속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 문화의 의미가 뭔지 문화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기억 니은에는 공유성이 당연시 여겼다 이렇게 하면 공유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고 디귿은 물질문화 맞는 보기가 되죠.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벌써 1번입니다. 미음은 문화지체에 해당된다. 미음이 변동성에 훨씬 더 가까운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지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화지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간의 격차로 인해서 즉 UX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문화지체입니다. 해당사항 없죠? 리얼에서 문화는 둘 다 넓은 의미의 문화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될 그 예외 설명해줬죠. 고급 문화만 좁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문화자가 뒤에 있는 거 전부 넓은 의미인데 고급 문화는 고급 자체가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번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한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A, B가 뭔지 이거부터 먼저 파악해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둘 다 소득 재분 효과가 있죠. 어느 것이 더 크냐 작으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상황을 먼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체 비수급자와 전체 수급자를 놓고 20% 이렇게 해서 수급자 수를 찾아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표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죠. 선별적 복지는 공공부조입니다. 그렇죠. 21년 수급자 비율은 40%이다. 공공부조가 21년에 수급자가 40%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전체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0%니까. 3번. 상호부지 원리는 사회보험이죠.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상승했다. B죠. 그죠? 전체 수급자 수가 250, 225, 258인데 매년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것은 지금 10%, 25% 요걸 갖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표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4번. 수혜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수혜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죠. 2001년 수급자. 2001년 수급자. 사회보험 2001년 수급자 수 225명입니다.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부 충당하는 원칙을 하는 2000년 수급자, 2022년 수급자. 이 2배 아니죠. 2.2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2배보다 틀렸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자세하게 계산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조금 초잡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직전 연도와 달리 해당 연도에 A제도의 수급자가 된 사람은 수는 A제도 공공부조인데 이건 공공부조인지 아닌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직전 연도와 달리 21년이 22년보다 많다. 21년이 22년보다 많다. 그죠?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해설을 해봤습니다. 이미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설을 했기 때문에 다소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을 멈춤 기능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탑재되었던 주소로 연락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한 해설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